자, 아, 저기 한 학생이 질문이 있었는데 실험 교재가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버전, 개정판 이전에 옛날 버전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옛날 버전만 있더라도 바뀐 게 별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교양생물 조교님도 저한테 옛날 버전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 구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첫 강의는 전체적인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오버뷰인데 이게 명색이 교양생물인데 이과생들한테 생물을 교양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도대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고 진짜로 뭐 문과생들한테야 생명과학에 대해서 교양으로 하려면 할 얘기가 엄청 많지. 옛날 얘기 하듯이 이것저것. 이과생들한테 생물을 교양으로? 이건 뭐, 그러니까 일반 생물의 순한 맛 버전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일반 생물학은 확실하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거의 전공처럼 마스터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덤으로 뭐 교양적인 측면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사실. 근데 이제 전 모든 교강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침서인 강의 계획서 같은 데 보면 일종의 생물학을 일반 생물학을 순한 맛 버전으로 하라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의 균형을 잘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어, 거기서 불 이쪽 하나만 좀 꺼줄래요? 저 뒤에서 조금 낫지? 괜찮아요? 자, 모든 일반 생물학 교과서를 딱 보면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정말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생명체 공통적 특성. 뭐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 누가 봐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딱 봐도 아 쟤는 살아있구나, 쟤는 죽었구나, 아니 생명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아. 다만 문제는 왜 굳이 이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가 모든 생물학 교과서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첫 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느냐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개인적인 궁금증이고 여러분들도 궁금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근데 이 거기에 대한 또 뭐 강론으로 들어가서도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어요.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하면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요 7가지 정도를 공통적인 특성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했죠. 모든이라고는 어떤 특별한 교과서를 보면 저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5가지, 어떤 경우는 뭐한 8가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무슨 어떤 기준이 뭐 어디 뭐 헌법처럼 딱 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아는 사람들끼리 대충 뭐 자기들끼리 공통된 것을 적어놨다는. 그래서 뭐 구성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는 아주 복잡한 구성체 것과 그래서 이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7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딱 보면 7개를 그냥 달달달 금방 외우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 아니 이걸 아는 거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진화라는 것이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무슨 소용이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하나 아는 것은 그게 무슨 소용이라니. 똑같은 우리나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오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강의를 한 몇 년 해봤는데 주로 일반 생물학이나 뭐 유전학, 뭐 상위 과목 일반 생물학 강의를 할 때는 미국도 역시 미국 의대는 전부 의전원이 미국도 한국처럼 의대 아니면 법대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모든 각 전공에서 전부들 일반 생물학은 듣겠다고 뭐야 그럼 자기 나름대로는 전부 자기들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장 자기들이 최고 엘리트였다고 하는 학생 그래서 의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이제 견해는 생물학에 대해 그만 안길까 생물학은 안 그럼 접근 방식이 뭐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딱 얘기하면 이거 7개 그냥 다다닥 외워버리고 끝 상황 종료라고 하게 되는 그럼 거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생물학 절대 암기 과목 어느 정도의 암기 과목이 아니냐면 생물학은 역사학이 암기 과목이 아닌 것만큼이나 생물학 역시 절대로 암기 과목이 역사학이 어째서 암기 과목이 아닌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생물학도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쉽게 하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는 얘네들이 왜 어쩌자고 뭐 알겠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명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종류가 일종의 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경우에는 이 종류가 진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그 숫자에는 좀 약하니까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숫자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로 살아있는데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들을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그 종류는 그것의 10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하나의 큰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 공통이라는 이 근본적인 대전제는 뭡니까? 생명체. 뭐 각 개인에 따라서 그것을 동의할런지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동의를 못할런지는 그건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대전제는 바로 뭐죠? 혹시 누구? 뭐라고? 입을 움직였잖아, 입술을. 아니야? 용기를 내요, 용기. 뭐라고 생각해? 아니, 왜 공통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왜 다 똑같아야 돼? 뭐 어떤 특정인 공통적인 특성을 왜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인 근거는 진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화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어디에? 하나의 공통적 조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얘기. 처음부터 다양하게 모든 다양한 생명체를 각각의 종에 맞게 따로 알아서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나하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옛날 처음 출발선상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쩌다 보니까 무슨 연유로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는 그 근본적인 개념. 그게 바로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바로 이 왜 우리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달라져도 결국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니까 그 뿌리에 의한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것들 요 7가지 아마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공통적인 조상에서 다 갈라져 나온 그런 것이라고 치자 좋다 이거. 그럼 여러 가지 뭐 그랬다면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론적으로 그런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 7가지만 아직도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되느냐.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질문을 다시. 왜 하필이면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앉았어. 딱 보면 모르냐? 얘네들은 중요하니까 그렇게. 뭐 그것도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얘네들이 없어지면 생명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맞아. 하지만 그걸 좀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래? 뭐 뭔가 얘기가 통할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줄래?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자, 어쨌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그려본 개인적인 도표입니다.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출발점. 이 그림에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시작을 하려면 일단 생명체라고 간주가 나 생명체 맞지? 자 이제 우리끼리 라고 이 그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세포라는 것으로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하게도 억울하게도 그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아우성치 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안 끼워주면 잡아먹는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만 돼.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시죠? 엄청나게 복잡해요. 바이러스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너무 오묘하고 복잡해가지고서 감탄. 그들도 유전적인 물질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도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편의적인 인위적인 설정. 바이러스를 우리 생명체 안에 범주에 끼워줘도 큰 상관은 사실 없어. 살아가는데 그걸 끼워주지 뭐 같이. 어차피 니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뭐 철천지 원수지간이든 뭐든 간에 같이 생활할 수. 인간 게놈, 인간 유전체, 지놈 유전체 분석을 쫙 끝내놓고 보니까 놀랄 만한 것이 그 유전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32억 쌍의 우리 인간의 모든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뉴클리오티드 염기를 개수를 세보면 32억 쌍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DNA 유전 정보 서열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알고 보니 옛날에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입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여기가 괜찮은데 정착을 해가지고서 나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안 할게. 너희랑 같이 살게. 했던 그 흔적인지를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다 바이러스와의 그러한 상호작용. 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야. 왜? 그까지 세포가 도대체 뭐가 안 돼?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쟤는 저 시계는 저거 가지도 않는 시계 저거 뭐하러 저기다 갖다 두고.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자뻑 하고서 막 떠들다 보면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 말고도 딴 볼 일이 있는 사람들 갈 때가 되면 헛기침을 한다든가 가방을 싸는 척을 한다든가 그짓 잘해 미국에 수업 시간에 교수가 막 떠들다가 자기들 수업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방을 막 앞에서 그러면 알아차리고 수업 끝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포라는 것은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세포 자체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 이 세포가 엄청나게 아주 간단한 세균이라든가 또 진핵세포 중에서 가장 간단하기로 소문난 무슨 아메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도 그 안을 현미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구성 자체가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이제
또 뭐 복잡하고 정교한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빅딜이기?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거 가지고 생명체 구성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라고 굳이 우리가 하나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엄청나게 심오한 또 이론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세포로부터 이제 쫙 뭔가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나타났다라는 진화론적인 논리에 입각을 한다면은 가장 뭐 좋아. 일단은 이 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포는 처음에 태초에 스스로 저절로 지가 혼자 만들어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걸 누가 들어와서 내가 세포를 창조하노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이 클래스룸 안에서는 문제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이라는 것을 논할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창조가 됐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혹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내가 내릴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발을 당기고 있는 이 업계에서 있어서 그 업계의 입장을 대변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을 논할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논란이 많은데 진화라고 창조에서 논란이 많은데 굳이 그 논란 사실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오죽하면 종교와 정치는 절대로 논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서로 논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라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근데 저기 그런 얘기를 워낙 뭐 민감한 사안이니까 오죽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막 계속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진화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럴까 오죽하면 그런데 그러면 적당히 그러면 아이 좋아 가지고 그러면 진화론 같은 거는 살짝 뭐 빼버리고 그건 뭐 알아서 니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토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생물학 시간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럼 다 좋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는 순간 이 토대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얘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생물학 진화라는 빼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무슨 우리의 우주의 개념조차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물리학적인 옛날에 구태의하는 물리학에서 배운 우주의 전적인 구성조차도 심지어 우주조차도 팽창하는 게 아니라며요. 요즘 그런 것까지 나오는 그런 사안이라 사실 뭐 모를 일이지.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축적해놓은 이러한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의 토대의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은 그래서 왜냐하면 생물학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관점 볼 때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가 금방 나와요. 어떤 물질을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을 저절로 만들려면 세포라는 집약을 해서 엔트로피라는 논리에 입각하면 모든 것은 복잡한 상태에서 훨씬 더 덜 복잡한 상태로 쫙 퍼져나가고 막 어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연적으로. 이건 거꾸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가 있는 것을 해놓고 거꾸로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저절로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사실은 이 창조론자, 과학적인 창조론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도 그 영역에서 가장 신랄하게 공격을 받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 얼마든지 얘기할 방어 논리가 있기는 하지. 여기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매우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일단 하나의 세포라는 것을 세포를 만들면 되게 복잡한 구조거든. 그 복잡한 구조가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지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이 일단 만들어지면 문제는 세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체적인 진화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 이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 세포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얘기해보고 칩시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구성 물질들이 이 세포 안에 들어있겠죠.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세포라는 것을 세포답게 생명의 입장에서 세포답게 만들어 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두 가지 구조. 혹시 견해 있어요? 네. 하나. 나가. 짐 싸서 나가. 하산해. 딱 정확히 맞추셨어요. 세포막과 유전자. 그게 두 개가 가장 근본적으로. 왜? 세포막은 왜 중요하냐? 일단 이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를 채워주는 거거든. 세포막이 없었을 때는 그냥 모든 이 물질들이 지 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을 딱 쳐놓고 이제부터 이 안에 들어온 이 물질들은 내가 나의 인싸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보호해 줄게. 이 안에서 네 꿈을 펼쳐라. 라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보호가 되는 상황 안에서 이제 바로 밖에 있었던 물질들, 지 멋대로 중구난방 하던 그 물질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체 특유의 뭐가 됩니다. 화학 반응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 특유의 화학 반응을 결과로 새로운 물질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이 뭐냐라는 것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막이 정말 중요한데 막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만약에 막만 하나 쳐줬다면 그러고 나서 그 물질들이 뭔가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좋다 행복하다. 거기서 끝났다면 문제는 그 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이 아마도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한 2, 3일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즐거웠어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단 이게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 짓거리를 하겠다고 이게 감히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누구 덕택? 아까 바로 이 유전자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식으로 세포가 막을 막 치는데 그 세포막은 정말 저절로 막 쳐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저절로 막 공간에서 막 물질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 공간에서 세포막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 유전자 역할을 하는 이 물이 거기에 걸려 들어가게 돼요. 포획이 된. 그럼 얘는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 희한하게 얘는 지가 복제를 하는 능력. 우리가 유전물질 하면 딱 뭘 떠오르게 돼? DNA라고 금방 나와. DNA. 좀 더 알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게 DNA였을까? 여기 태초에?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DNA가 아니라 DNA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는 RNA가 원래는 처음에 유전물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위치 이동을 서로 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DNA가 됐든 RNA가 됐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복제를 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가 복제라고 하는데 복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심지어 복사기도 한다. 복제는. 그러나 자가 복제라는 그런 특별한 방식의 이제 레플리케이션은 이 DNA 또는 RNA만이 좀 특유한 성질. 그것은 어째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DNA 구조에 하는 챕터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이지만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게 되면 이건 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제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이 DNA는 복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복제를 하는 동시에 그냥 지 혼자 DNA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덕택에 결과적으로 이 세포 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일단 그렇게 가진 유전 물질을 가진 이 세포 자체가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생식이라는 과정. 이 생식하면 우리는 뭘로 알게 되죠? 생식. 생식을 하는 기계적인 어떤 방식은 뭡니까? 물리적인 생식 방식. 생식 방식에 대해서 아무 견해가 없다고? 세포 분열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세포 분열이라는 얘기가 바로 생식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자와 난자만 지금 떠올리고 있어서 그렇지.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 처음 태초 이때는 생식이라는 얘기는 그냥 자, 이 모든 대전제는 일단 세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진짜로 제대로 된 세포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 특성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왜 그런지 모르나 얘는 일단 이것이 가장 지상 최대 목표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존재가 그냥 살겠다는 거지. 끝까지 살겠다. 영원히. 지가 뭐라고? 네가 뭔데 영원히 살겠다. 얘 때문에 그래. 얘의 특성. 영원히 살겠다는데 현타가 금방 오는 거지. 한 뭐 일주일 살아보니까 나 영원히 못 살겠군. 안 되겠네. 어쩌지? 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안은 이거를 하죠. 결국 나는 나의 유전자만 그대로 간직을 하면 나는 계속 나야. 그러니까 나를 계속 내가 요 세포 안에서 세포를 이거는 어쩌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아이디어를 내가 도용한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나는 주장을 혼자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럼 비웃겠지.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일맥상통하는 그러면 이 세포라는 것은 일종의 유전자를 실현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vehicle이라는 구실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전자가 그 목적인 난 영원히 살겠다 해서 갈아타는 거지 뭐 계속 이 세포의 껍질을 갈아타면서 계속 자신은 복제를 해나가면서 그게 바로 생식이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영원히 쭉 가면 좋겠는데 천년 만년 수십억 년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대안으로서 생식이라는 방식으로 편법을 써서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리제너레이션을 하자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얘기. 그 방식이 먹혀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그래서 영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일단 태어난 순간부터 여태까지 쭉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식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얘기. 모든 세포는. 다만 그 방식을 세균 또는 뭐 그런 뭐 자작나무 뭐 그런 생명체들은 혼자서 스스로 분열을 해가지고서 개수를 불려나가는 그런 방식. 우리는 그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asexual. 또 사람이나 무슨 뭐 다른 곤충, 여러 곤충들, 또 여러 꽃을 피우는 식물, 뭐 그런 개체들은 이것을 조금 더 약간 복잡한 방식으로 암수의 구별을 둬가지고서 정자와 난자가 다시 합쳐지는 형태의 매우 복잡하고 비싼 방식에 이 짓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유성생식을 통. 근데 유성생식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화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습니다. 무성생식도 나름대로 또 다른 이득이. 무성생식은 매우 저렴하고 가성비 높고 빠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한다고 할 때 환경 조건이 똑같다면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는 이 종에 유성생식을 하는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지. 금방 게임 오버가 되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개체들은 이 종들은 유성생식을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만큼 이득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환경이 그대로 있어주지 않잖아. 환경이 금방 변한단 말이야. 환경이 변하면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던 이들은 전부 폭망, 공멸.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이점은 빠르고 값싸고 하지만 결과물은 전부 뭡니까? 다 클론이잖아. 그대로 복제돼서. 우리는 뭐예요? 다 다르잖아. 같은 부모에서 한 부모에서 나온 자식들이 다 유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 유전적인 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서 갑자기 이상한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전부 막 뭐 온도가 막 이상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든가 뭐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해도 그 중에 유전적으로 거기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생존자가 다시 그걸 새로 자기의 자손을 계속 번식을 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유성생 좀 힘들지만 요게 그래도 먼 장래를 바라봤을 때 이게 낫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